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김의겸 의원.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는 경찰에 고소가 됐죠. 김의겸 의원이. 오늘 김의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어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쭉 길게 얘기한 건 오늘이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청담동 그 술자리 의혹 가짜 뉴스로 좀 정의를 했는데 그거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동의 못 하고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팩트 체크를 좀 더 해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평시 체제라면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네. 하지만 지금이 평시인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하. 네, 오늘 오전에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그때는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한동훈 장관은 계엄사령관이다. 구장차장 좀 평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글쎄요, 저 개인의 그런 그 소신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지 좀 의아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전시나 이런 계엄 치하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에게 쏟아지는 이 비판과 비난은 자신이 그렇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의혹을 제기했던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그 의혹이 사실상 거짓으로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잘못된 제보로 국감장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사과를 했으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것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구나. 그래서 지금 김의겸 의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정신승리라고 할까요? 스스로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계엄치하에 자신은 계엄군에 맞서는 무슨 저항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그 정부와 여당을 감시해야 되는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직책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달해야 되는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일반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고 계신다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할까요? 저는 김의겸 의원의 저 말씀은 더 많은 국민들을 좀 실망시키는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상 이제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의겸 의원의 오늘 오전 저 라디오 방송에서 입장도 있었습니다. 사퇴한다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지금 대변인직 사퇴하라, 의원직 사퇴하라 이런 압박도 많이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여당 또 대통령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때리니까 저도 정신없이 맞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겁먹거나 주눅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변인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유지하면서 법적 대응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주 저희 박원석 의원께서 우리 뉴스에일 라이브 출연해서 김의겸 의원 대변인직 사퇴하는 거는 거의 기본으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김의겸 의원은 사퇴할 생각도 없다고 하고요. 사과할 생각도 없답니다. 어떻습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국회 제1당의 대변인입니다. 그럼 당의 입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 그 청담동 술자리 사건 질의로 인해서 어쨌든 정치인, 국회의원 개인 김의겸의 공신력에 이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국회 제1당, 제1야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으면 이 야당의 공신력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제기나 또 본인이 받고 있는 의구심을 당으로까지 확산시키는 걸 좀 차단하려면 당 대변인직은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사법적인 조치에 지금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또 그로부터 그건 뭐 본인이 또 그 소명을 하고 또 사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는 건 하더라도 예. 당 대변인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 민주당에 일단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또 본인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도 저렇게 계속 고집하는 걸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일정하게는 스스로 구축한 그 확증 편향의 세계 속에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예. 이제 뭐 계엄군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니 계엄이라는 건 그게 저강도든 고강도든 헌정 질서의 중단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정치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뭐 계엄군에 빗대서 계엄 상황에 빗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네, 우리 박수현 수석님께서는 어떠세요? 오늘 김의겸 대변인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 박수현 수석님께서는 뭐 홍보수석, 소통수석도 하셨고 뭐 대변인도 하셨는데 김의겸 위원의 오늘의 저러한 대응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미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것이 사실상 거짓으로 판명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 출신이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어떤 아무리 녹취록이라고 하는 그 당시는 결정적 증거로 보이는 것을 한번 받았다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과를 본인이 하긴 했지만 그것이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 사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구자홍 팀장이 말씀하신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였다든가 네. 또 언어 선택도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판했냐면 유감이라는 것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러니까요. 아직 그 맞아요. 용서를 다 네. 받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유감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과한 것은 진짜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제를 분명하게 해서 제가 기자 출신이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더 확인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렇게 하면 될 일이죠. 예. 근데 또 아까 인터뷰에서 사과를 못 하겠다고. 예. 글쎄 그것은 아마 이런 얘기일 겁니다. 네. 구두 제보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럼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녹취록을 아마 제보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으로서는 1단계는 아마 본인이 확인한 절차를 거쳤고 그것에 대해서 국감에서 왜 못 물어보냐라고 하는 항변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사과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진심으로 느껴지도록 일단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어제 국회 법사위에 참석하기에 앞서 김의겸 의원을 상당히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도 오늘 또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면책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그리고 기자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서로 협업, 협조 체제 하는 게 아주 통상적인 수준 일입니다. 오히려 협업이 잘 안 됐죠. 자,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또 이 면책특권 뒤에 숨을 생각 없다. 법정에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겠소이다. 아니 술자리 물어봤다고 10억 원의 손배소를 청구했다고요? 한동훈 스스로 몸값을 너무 높게 매기는 듯한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한 말씀 하실까요? 지금 아마 김의겸 의원의 그 정서는 네. 뭐 정치인으로서 어차피 지금 이제 딱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정치 상황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그 투사가 된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뭐 10억 손해 그 배상 그 소송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10억 원 훨씬 이상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인지도 올리는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이득이 더 됐다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과 안 할 겁니다. 대변인직을 왜 내려놓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쪽 진영에서는. 아, 강성 지지층이나 그럼요.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전혀 손해볼 게 없다. 어. 지금 민주당에 딱 보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뭐 이재명 대표, 예. 김의겸, 예. 뭐 고민정 의원 아마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한 5명 정도 그 손가락에 꼽히는 분들이 예.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엄청나게 지금 강성이란 말이죠. 네. 이런 분위기라면은 대변인직을 사퇴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미 아마 민주당도 정상적인 국민들의 그 합리적인 정서와 판단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네. 그건 국민의힘도 뭐 스스로도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예. 제1야당 그 수권 정당이라고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을 계속 유지하고 사과를 저렇게 안 한다고 하니 예. 아 민주당도 참 그 변화에 둔감하구나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속으로는 되게 고마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야가 예,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지 지금 알겠습니다. 빼가 어느 아니, 때입니까? 농담입니다. 예. 우리 김의겸 의원의 계속되는 민주당 걱정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근데 한동훈 장관에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예. 이런 거죠. 그 계속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저렇다 김의겸 의원과 좀 사과받고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지 저걸 뭐 손배수를 하고 이럴 일인가.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떳떳합니까?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그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렇게 검찰력을 그렇게 오랫동안 낭비하고 아니 일반인이 그 어떤 증거가 되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장관도 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김의겸 의원에게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 그러면서 더 탐사 뭐 협업 이렇게 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또 뭐라고 했냐면 증거도 없이 민주당과 협업했다고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또 김의겸 대변인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저렇게 톡톡 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내부적으로 뭐 인기가 오르가 하는 건 좋습니다만 네네. 지금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건 국회에서의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역시 듭니다. 네. 고자홍 차장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실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자꾸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서로 생각이 다른 양 집단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를 해서 남의 얘기는 조금도 들어주지 않겠다. 절대 나는 사과하지 않겠다. 나는 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양극단이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어떤 10억 원 이 소송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로 판명됐을 때 국민이 납득할 만큼 진정성 있게 깨끗이 사과를 했다면 한동훈 장관이 10억 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그런 한 장관을 나무랐을 겁니다. 저렇게 진심어린 반성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10억대의 소송을 했느냐.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나는 다시 그런 상황이 돼도 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방기하면 앞으로 제2, 제3의 가짜뉴스가 범람할 수 있겠구나. 이번 기회에 이걸 단죄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10억 원 소송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든 국무위원과 야당 국회의원 간에 소송을 하는 것이 이것은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지켜보는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게 이 정치를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의겸 의원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고 했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다. 나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대변인직 물러날 생각 없다.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할 의사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